세월호 10년 기억과 책임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그날의 아침 2014년 4월 16일 새벽 인천항에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세월호 선착장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나는 단원 고등학교 학생들과 그들을 배웅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제주도에서 보낼 며칠간의 추억을 상상하며 친구들과 함께 찍을 사진들을 기대하며 배에 올랐다. 부모들은 조심히 다녀와 연락 자주 해라며 당부의 말을 건넸다. 그저 평범한 수학여행의 시작이었다. 누구도 그날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날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배 안에서 친구들과 떠들며 웃었고 부모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회사에 출근하고 집안일을 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은 곧 산산이 부서질 예정이었다. 참사의 시작. 오전 8시 58분 세월호가 급격히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배의 기울기는 점점 심해졌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내 방송에서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안내가 반복되었다. 아이들은 말을 잘 들었다. 어른들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선장과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그런 안내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먼저 배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가장 먼저 구조되어야 할 사람들은 가장 나중에 알려졌고 가장 나중에 구조되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탈출했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첫 번째 비극이었다. 믿음에 대한 배신이었다. 혼란 속의 보도. 오후가 되면서 언론에서는 세월호 관련 속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원 구조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가족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오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여전히 배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의 오보는 가족들에게 잔혹한 희망 고문이었다.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뻐했다가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에 절망해야 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은 극에 달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정확한 정보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언론에 부정확한 정보가 흘러나갔다. 이는 나중에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되었다. 구조 작업의 무능.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한 이후에도 구조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고 민간 잠수사들이 투입되었지만 체계적인 구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해경과 해군, 민간 구조업체 사이의 협조도 원활하지 않았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구조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이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체계적이고 신속한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구조 작업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이런 기본적인 인명 구조에서조차 무능함을 드러낸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조직 문화의 문제였다. 진도체육관의 눈물. 사고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진도로 달려갔다. 진도체육관은 가족들의 대기소가 되었고 그곳은 곧 절망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교차하는 공간이 되었다. 가족들은 밤낮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야, 대답해. 엄마가 왔다. 그들의 목소리는 쉬어갔지만 멈추지 않았다. 체육관 안에는 실종자들의 사진이 벽면을 가득 채웠다.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들이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진들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전부였다.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식이었고 형제자매에게는 같이 자란 동반자였으며 친구들에게는 함께 웃고 울던 소중한 존재들이었다. 정부 관계자들이 체육관을 방문할 때마다 가족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우리 아이들을 왜 구하지 않느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절규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공허한 말들 뿐이었다. 사회적 각성과 분노.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상 사고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임이 명백해졌다. 안전 불감증, 무책임한 관료주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 형식적인 안전 점검 시스템 등 모든 문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촛불을 들고 모였다. 세월호를 기억하라, 진실을 밝혀라,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가 거리를 가득 채웠다. 이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충격은 컸다. 자신들과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런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치적 파장과 책임 공방.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대통령의 7시간 공백 논란, 정부의 혼선스러운 대응, 구조 작업의 비효율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여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정치적 공방보다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였다.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 정부는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 국민안전처 신설,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등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가족들과 국민들은 이런 대책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 세월호 가족들의 싸움은 단순한 보상이나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원했다. 이를 위해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도 부족했다. 가족들은 단식 투쟁을 했고 1인 시위를 했으며 거리에서 잠을 잤다. 그들의 투쟁은 때로는 절절했고 때로는 격렬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만 알려달라는 단순한 요구였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인내가 필요했다. 언론과 여론의 변화. 처음에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동정적이었던 여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인가, 이제 그만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다. 우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관심 감소가 있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이슈에 관심을 돌리기 마련이고 세월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가족들의 투쟁을 부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형제 자매를 잃은 가족의 마음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쉽게 달래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투쟁은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노란 리본의 상징.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은 단순한 추모의 상징을 넘어서서 사회 변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은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다짐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노란 리본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지나친 정치적 상징화라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에서는 이런 비판 자체가 세월호를 잊으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노란 리본 하나를 두고도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 리본은 계속 달렸다. 가방에, 옷에, 자동차에, 건물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노란 리본은 계속 달려 있었다. 이는 망각에 저항하는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사회 시스템의 변화 시도.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여러 변화를 시도했다. 안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고 재난 대응 시스템이 개편되었으며 안전 교육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근본적인 의식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였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 효율성 중시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안전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안전이 결코 효율성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기업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고 안전 교육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윤 추구와 안전 확보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근본적인 기업 문화의 변화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 개인적 차원의 성찰. 세월호 참사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많은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안전하게 살고 있는가? 내 가족은 안전한가? 우리 사회는 정말 살기 좋은 사회인가라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단원고 학생들과 같은 나이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특히 큰 충격을 받았다. 내 아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젊은이들도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도 될까? 정말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이는 나중에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되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되었다. 10년이라는 시간. 2024년 세월호 참사 10년이 되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다.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했다. 정부도 바뀌었고 사회 분위기도 달라졌으며 사람들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10년은 여전히 첫날과 같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추모 행사가 열렸다. 예전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촛불을 들고 그날을 기억했다. 가족들은 여전히 투쟁하고 있었다. 진실 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었고 책임자 처벌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여전히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때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잊혀져가는 기억. 10년이 지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망각이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세월호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세월호는 역사 속의 한 사건일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더 현실적이고 절실한 문제들이 있었다. 취업, 주택, 결혼, 육아 등 당장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에 비해 세월호는 상대적으로 먼 이야기였다. 이런 망각에 맞서 가족들과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매년 4월 16일마다 추모 행사를 열었고 기념관을 만들었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의 관심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특히 정치적 이용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다. 세월호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는 역설적으로 세월호에 대한 관심 자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완의 과제. 세월호 참사 1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 인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 또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부터 조직, 사회 차원까지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변화이다. 세월호가 남긴 교훈.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안전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 버스, 비행기, 배가 안전하다고 가정하고 살아가지만 그 안전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다. 아무리 개인이 조심하고 안전 수칙을 잘 지켜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소중함이다. 어떤 이유로도 생명은 희생될 수 없으며 모든 정책과 제도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억의 의미.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다. 그것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며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매여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것은 그날 잃어버린 소중한 생명들을 추모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 세월호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진행 중인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불의에 눈 감지 않는 것, 약자의 편에 서는 것,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세월호 10년, 우리가 다시 다짐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되
그 기억을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더 안전하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꿈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약속이다. 기억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